우리 장군님들 어서 오십시오. 손찬이 형입니다. 두 번째 멤버십 영상인데요. 일단 서울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이 안 그래도 빠른데 편하게 사투리로 하면 더 빨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중에 이벤트로 그 멤버십 영상을 본편에 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본편들이랑 또 괴리감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본편들은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채널 옛날에 하던 금마애가 바뀌나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당대 관작에 대해 개괄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의 자귀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귀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후, 백자, 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중세에도 그 듀크 이런 자귀가 있었죠. 공작으로 번역하는데 그건 사실 서양의 자귀를 일본 애들이 중국의 자귀에 대입해서 번역한 것이고 시기와 배경이 다른 만큼 당연히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고대 중국에서 자귀는 이미 상나라 때부터 존재했어요. 갑골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라는 아직 전설적 국가니 번외로 하고요. 참고로 상나라는 우리가 6차 교육과정에서 배운 은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나라가 더 입에 붙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상의 도읍이 은허였기 때문에 망국 이후 후대에서 그리 부른 것이고 당대 그들이 스스로 정한 국호는 상이었어요. 물건 파는 사람을 뜻하는 상인,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주혁명으로 나라가 망하고 상나라 사람들이 각지로 물건 팔고 다녀서 그래요. 상나라 때 자귀를 내린 대표적인 예가 주왕과 희창의 관계인데요. 희창은 당시 주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주나라는 상나라 서쪽에 위치했었습니다. 주나라가 상당히 강해지니까 상나라 주왕이 희창을 서백으로 봉합니다. 서쪽의 백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희창을 서백창이라 부르죠. 그런데 주나라가 밑도 끝도 없이 성장하니까 상나라 주왕도 희창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왕이 희창의 장자 희고를 죽여서 강제로 그 인육을 먹이죠. 야, 어떻게 인육을 먹일 수가 있냐 할 수 있는데 당시 상나라가 인신공양하던 나라였죠. 다만 희창의 장자를 죽여서 희창한테 먹인 거예요. 그 원한으로 희창은 태공망 여상을 등용하고 주변 세력들을 병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망하는데 그 대업은 둘째 아들 희발이 있죠. 상나라 주왕이 원정을 나간 사이 빈집을 터니 상주결전입니다. 그리고 희발은 승리하고 주나라 초대왕인 무왕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상주결전에서 주나라의 승리를 고대 중국 버전의 르네상스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 인신공양하던 신중심사회에서 인간중심사회로 전환되었다. 아무튼 이때 이 혁명에 참여한 공신들을 공, 후, 백으로 분봉했어요. 자작은 제가 본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국의 경, 대부에게 주던 자기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들 기준으로 오랑캐들을 자작으로 봉하기도 했어요. 니들은 중원의 제후급이 아니다 선을 그은 거죠. 남작은 그 예가 없어서 이건 춘추 경전상에만 존재하던 자기다 하다가 1960년대에 유물이 하나 나오는데 허나라가 바로 남작의 나라였다. 청대 갑골문과 현대 이런 유물들의 발견으로 춘추상 자기들이 모두 입증된 것입니다. 주나라 때 왕은 천자라 해서 천자로서 분봉하니 혁명에 참여한 희씨 왕족들 그리고 태공망 여상 같은 1등 공신들이 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상이 제나라를 분봉받아서 제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왕좌기는 없었습니다. 그 주나라 천자만이 유일한 왕이었어요. 근데 후대로 갈수록 왕들이 존재하긴 했죠. 이건 자칭한 거예요.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이런 참칭을 묵인했습니다. 춘추시대에 조낭양이를 내세우던 패자들은 모두 다 공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왕은 왕이었는데 초나라 특성상 칭왕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초나라까지 남만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주나라 중심의 중원에 편입되지 않은 오랑캐라는 거죠. 실제로 초나라 군주들은 칭왕을 했지만 주나라에서는 초왕을 초자라 불렀습니다. 주나라 입장에서 어디 감히 왕타령이냐 한 거죠. 초나라는 상주혁명 이후 정식으로 자기를 받은 분봉지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가 삼국지에서는 오나라 땅인데 그 상주 당시에는 남만의 범주라 그랬죠. 오랑캐 땅이라 애초에 자자기를 준 거예요. 나중에 초나라가 강해지고 주나라에 나도 자기를 높여달라 요구하는데 주나라가 이걸 쌩까요. 그러니까 이때 초나라가 캬퇴하면서 칭왕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칭왕을 하면서도 주나라 천자한테 공물을 바치기도 해요. 다음으로 삼국지 시대 와서 공은 보통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위공 조조가 있죠. 그 구석을 받아 유씨 왕들보다 서열상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공 유협, 안락공 유선, 장락공 손호가 있죠. 이때 공으로 임명한 건 망한 전 왕조의 핏줄을 공으로 우대하던 관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자기가 후죠. 이 후는 현우, 향우, 정우가 있습니다. 현, 향, 정은 마을 행정단이에요. 현이 가장 크고 다음이 향, 마지막이 정입니다. 그럼 행정단이 군은 무엇이냐? 군은 왕작급입니다. 군국제 특성상 군의 왕작을 설치해서 봉분하면 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 중에 도향후,
도정후 등 앞에 도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그 도읍도자인데요. 이건 각 향후, 정후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도향, 도정이라 하면 같은 향, 정 중에서도 성 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성 밖보다 성 안에 있는 마을이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겠죠. 그리고 관내우라고 많이 나오죠. 조조가 항정들한테 관내우로 많이 봉하는데 그 얘들은 봉토가 없어요. 대신 관 내에서 일정한 징수권을 주는 건데 사실상 삼국지 시대 관내우는 그냥 허봉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허봉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가상의 봉작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유비가 아들 유영을 노왕에 봉하죠. 그런데 노나라 땅이 유비의 세력 범위가 아닌 위나라 세력 범위였습니다. 이런 게 허봉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허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 5도 도지사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평안도지사 같은 거 있죠. 이분들 당연히 거기 부임 못합니다. 부임했다간 바로 아오지 가요. 북한 땅이라 점유는 못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고토다. 뭐 이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겁니다. 여로의 허봉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분봉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신과 항장들, 즉 자기를 줘야 하는 애들은 계속 많아지죠. 정복이 활발했으니. 그래서 세력 범위도 아닌 땅에 자기를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징수권은 없지만 명예직으로 퉁치는 거죠. 그런데 조조 때 하도 자기를 줘야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조조가 고안한 게 명호후입니다. 이건 세력 범위 유무도 상관없이 그냥 이름만 있는 자기예요. 이때 왜 조조가 이런 걸 고안했냐면 당시 한 세력이 항복하면 그들을 회유하려고 몇십 명을 제후해봉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급을 받는 진짜 자기는 이미 다 주인이 있던 거죠. 거기에 허봉도 모자라서 이런 이름만 있는 자기를 만들었으니 자기 인플레이션이 상당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국지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시급 징수권을 보장받았던 인물은 등해입니다. 촉을 정벌하고 2만 호를 받아요. 근데 징수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목이 날아가죠. 다음은 장로가 항복하고 만호 후에 봉해졌다 하는데 그 장로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장로를 따르던 신도들이 있었어요. 이 신도들과 연관된 경제권을 조조가 보장해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 사는 곳에 시급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을 단체로 옮겨서 거기서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터치 안 할게. 장로가 유비 조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비의 객이 될 바에 조조의 노예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조조한테 항복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신도들 관련된 이권을 아마 유비는 보장해주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조조의 조건이 더 좋으니 조조한테 항복한 거라 보는 게 합당합니다. 백작이 같은 경우에는 원술이 서주, 백으로 자칭한 게 있습니다. 원술과 도겸은 조조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는데 원술이 서주, 백을 칭하면서 도겸과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죠. 자작과 남작이는 삼국지 시대에 잘 등장하지 않고 당시 사서에 군이라는 칭호는 가끔 등장해요. 이건 원래 공식적인 자기는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없는데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세력의 장을 군이라 불렀어요. 위진 시대에는 실제로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근원은 자기가 아니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한반도 넘어오면서 왕자들의 호칭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대군, 군 뭐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멤버십 영상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보이는 영상은 최대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흥미위주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영상 컷이 막 넘어가고 그러면 지식 전달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칠판 하나 놓고 얘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주 1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바쁘지 않으면 일단 지금 멤버십 초기니까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되는데 만약 안 올라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멤버십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